요즘 뉴스 보면 트럼프가 이란에 한 달 휴전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뜨거워요. 겉으로 보면 드디어 평화가 오나 싶겠지만 사실 내민 조건들을 보면 거의 항복문서 수준이에요. 핵 포기는 기본이고 미사일 사거리까지 제한하라는 15가지 조항이 빼곡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평화 제안이라기보다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 법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제안의 진실성이 아니에요. 트럼프라는 노련한 협상가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불렀냐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전쟁을 멈추자는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경제적, 군사적 설계를 위한 타임아웃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내를 하나씩 파헤쳐보면 정말 소름 돋는 계산기 소리가 들려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합의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란이 석유와 가스 관련해서 엄청난 선물을 보냈다는 모호한 말로 시장의 기대감도 한껏 키웠고요. 하지만 정작 이란 측은 우리는 미국과 대화한 적도 없다며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게 거대한 연극인지 궁금해지죠. 첫 번째 소름 돋는 계산은 바로 중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숨어 있어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트럼프가 이란 전 종료 이후로 싹 밀어버렸거든요. 이건 중국아, 내가 중동 정리하고 갈 테니 그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라는 아주 노골적인 신호예요.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사실 트럼프에게 중국은 가장 큰 비즈니스 상대이자 동시에 반드시 꺾어야 할 라이벌이잖아요. 이란 문제를 본인의 의도대로 깔끔하게 매듭짓는다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내가 중동도 정리했는데 너희라고 못할까? 라는 무언의 압박을 시진핑 주석에게 던지는 셈이에요. 전쟁터의 불꽃이 베이징 협상 테이블에 조명이 되는 순간이죠. 결국 이란 전쟁은 단순히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란을 잡으면서 동시에 중국까지 견제하는 일타 쌍피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중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느라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한 달의 휴전 제안은 중국의 손발을 묶어두는 아주 영리한 밧줄이기도 해요. 이 한 달 사이에 이란이 굴복한다면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중국 앞에 설 거예요. 반대로 전쟁이 격화되더라도 미국은 이미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챙긴 뒤가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트럼프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설계해둔 거예요. 두 번째 계산기는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지갑과 직결된 기름값이에요. 휴전 얘기가 나오자마자 배럴당 92달러까지 치솟던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주춤하며 꺾였거든요. 트럼프는 이 휴전 발표를 뉴욕 증시 개장 직전에 딱 맞춰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치밀함을 보였어요. 경제 지표를 자기 손바닥 위에서 굴리고 싶다는 의지가 확실히 느껴지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흔들리는 건 트럼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결국 11월 선거에서 표심이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휴전 가능성이라는 가짜 약을 처방해서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고 유가를 강제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건 평화를 위한 휴전이라기보다 경제를 위한 진정제 처방에 가까워요. 실제로 뉴욕 증시는 이 소식 하나에 반등하며 마감했는 등 트럼프의 의도대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투자자들은 전쟁의 공포 대신 협상의 희망에 베팅하기 시작했고 달러 가치도 요동치기 시작했죠. 트럼프는 단 한 줄의 게시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툭 쳐서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안심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이란이 실제로 합의안을 거부하거나 미국이 다시 공격을 재개하면 유가는 이전보다 더 폭등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도 이걸 알기에 일단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어두고 그 사이에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든 거예요. 결국 지금의 저유가는 미국의 의도된 연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화려한 경제 논리 뒤에 숨겨진 아주 절박한 군사적 이유예요. 지난 4주 동안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내느라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원씩 하는데 이걸 매일같이 쏘아올리다 보니 창고가 비어버린 거예요. 요격미사일은 빵처럼 금방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서 제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지금 미국에겐 새로운 미사일을 공장에서 보급받고 중동 전역에 다시 배치할 릴로드 시간이 절실한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는 휴전을 제안하며 자비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창고에 화살을 채우느라 바쁜 상황이에요. 이란도 미국의 이런 사정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안한 휴전이 정말 평화를 위한 건지 아니면 방패를 고칠 시간을 벌려는 건지 의심하는 거죠.
만약 미국이 방패를 다 고치고 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게 뻔하니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제안이 미국의 방어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라고 보기도 해요. 아무리 강력한 미국이라도 무한정 쏟아지는 드론과 미사일을 다 막아내기엔 비용과 자원 면에서 부담이 크거든요. 결국 트럼프는 비어있는 창고를 채우기 위해 협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잠시 무대를 내려온 거예요. 네 번째 계산기는 더욱 노골적인데 바로 대규모 병력의 이동과 재배치예요. 입으로는 휴전을 외치면서도 미국의 최정예 제-82 공수사단 3,000명은 지금 중동으로 갈 준비를 마쳤거든요. 여기에 강습 상륙함과 해병대 병력들까지 속속 중동 인근 바다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병력들이 중동에 도착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달 정도예요. 즉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 기간은 새로운 주먹이 도착할 때까지 상대방의 눈을 가려두는 연막 작전인 거죠. 이란이 이번 휴전을 지도부 암살을 위한 함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런 노골적인 움직임 때문이에요.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서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공포죠. 트럼프는 과거에도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군사작전을 감행했던 전례가 꽤 많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속으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에 미국의 모든 제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죠. 하지만 거절하면 당장 내일이라고 발전소가 날아갈지 모르니 정말 미칠 노릇일 거예요. 트럼프는 이란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 병력을 움직이며 압박하고 있어요. 결국 이 휴전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병력이 모두 배치되고 요격미사일이 채워지는 그 순간 미국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계산기는 국제사회를 향한 명분 쌓기와 책임 전가예요. 트럼프는 15개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죠. 만약 이란이 이 조건 하나라도 거절하면 트럼프는 그 봐라, 쟤들이 평화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폭격한다고 말할 거예요. 사실 트럼프는 한 번도 폭격 버튼에서 손을 뗀 적이 없어요. 공격을 5일 미뤘을 뿐이지 이란의 반응이 시원찮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누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최후 통첩에 더 가까워요. 상대에게는 평화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굴복 아니면 파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겨둔 셈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트럼프의 이 한 달은 진심 어린 평화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을 몰고 오기 위한 차가운 계산일까요? 세계 경제에 줄줄이가 걸린 이 거대한 도박이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